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상주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듯 외치는 겁니다. 저 아이네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조문객들이 술렁이고 웅성거리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바로 하얀 상복을 입고 서 있는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장례식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 정희 씨는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장성해서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손주까지 얻어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정희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장례를 치러야 했으니까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도 참 착했어요. 시어머니보다 더 슬퍼하면서 장례 준비를 도와주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다 할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희 씨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씨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책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건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인이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며느리와 말이에요. 이상한 애 누구지? 정희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귄 여자친구인가 싶었지만 그렇다면 왜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숨겨두다시피 해서 말이에요. 사진과 함께 작은 병원 봉투도 하나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산부인과 영수증과 메모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여인이 며느리와 너무 닮았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남편을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사진 속 여인과 닮은 부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매, 코의 모양,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말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점점 커져갔어요. 뭔가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닐 것 같다는 두려움도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장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발견한 사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자꾸만 사진 속 여인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며느리의 가족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동사무소에서 장례 관련 서류를 처리하러 간 아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아내 출생신고서를 떼려고 했는데 기록이 좀 이상해요. 입양 기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출생신고도 아니고 정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 잘 모르겠어요. 담당 공무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서류는 나왔으니까 괜찮긴 한데 아들은 별것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정희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출생 기록이 이상하다니? 더욱이 입양도 아니고 일반 출생신고도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남편의 유품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로 일기처럼 쓰인 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만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정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라는 게 혹시 며느리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이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갑자기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잠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업무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한동안 우울해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그때 정혜 씨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후로 한동안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가끔씩 딴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의 며느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희 씨는 더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며느리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정희 씨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운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혹시 모를 남편의 숨겨진 딸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정희 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남편의 수첩에서 발견한 병원 이름을 단서로 삼아서 말이에요. 먼저 그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근처 약국 사장님이 당시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그 병원 말씀이세요? 원장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혹시 그때 일하셨던 간병인이나 간호사분들 연락처 아시는 분 없을까요? 글쎄요. 아, 그런데 김 간호사님이 지금도 이 동네에 사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정희 씨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김 간호사님이 당시를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40년 전이라 그때가 참 기억에 남네요. 미혼모들이 많이 찾아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정희 씨가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니 김 간호사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이분 기억나요. 참 안타까웠던 경우였어요. 어떤 경우였나요?
젊은 여자분이 혼자 와서 출산을 했는데 아기 아버지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끔 와서 병원비도 주고 그랬어요.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산모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떤 가정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계속 뒤에서 후원을 해주었다고 들었어요. 정희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40년간 자신 몰래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후원해왔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 씨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의 입양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후원자 명단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가명이었지만 필체를 보니 분명히 남편의 글씨였어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불륜으로 딸을 낳았고 그 딸을 멀리서 후원하며 지켜봤으며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정희 씨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남매였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이복남매였죠.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정희 씨는 남편의 서재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편지 겉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어라. 편지를 뜯어보니 남편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를 털어놓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가 결정해라. 나는 끝까지 비겁한 인간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희 씨는 편지를 읽고 난 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이 진실을 나 혼자 짊어질 수는 없어.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거였어요. 비겁하게 숨기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으니까요. 장례식 전날 정희 씨는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남편의 머리카락과 며느리가 쓰던 컵에서 DNA를 채취했어요. 빠른 검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루 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결과는 정혜 씨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치였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정희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병원 기록, 간호사의 증언, 남편의 편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공증된 문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모든 사실을 기록해서 공증을 받아두었더라고요. 그 문서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진실이 언젠가 밝혀진다면 그때는 정의가 선택하라. 나는 이미 선택권을 포기한 비겁한 인간이다. 정희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했어요. 장례식 당일 아침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내가 혼자 할게. 며느리는 조금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친척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들 남편을 그리워하며 좋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혜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남편의 모습과 진짜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 본격적인 조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문객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김 간호사님이었어요. 정희 씨를 보더니 의미 있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인, 제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 간호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가족과 친척들만 남았을 때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만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며느리도 궁금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정희 씨가 봉투를 열기 전에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앉아 있어. 곧 알게 될 테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힘드신 건 알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 말에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봐. 정혜 씨가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급하게 말을 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 가족들을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되죠.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니? 정혜 씨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진정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까 봐서요. 지금은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정혜 씨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꺼내서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봐. 사진을 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있는 여인이 며느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강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혜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구나. 뭘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이상하세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는 좀. 너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정희 씨는 실망스러웠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다니. 며느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신 상태예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이 말에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요, 어머니. 지금은 좀 쉬세요. 친척들도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다니. 며느리는 조문객들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마치 정신이 이상해진 시어머니를 돌보는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정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희 씨는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정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당신 아버지와 며느리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다. 이 말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정희 씨는 결과지를 펼쳐서 읽어줬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어머니, 아들이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조문객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이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무슨 얘기니?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양 가정에서 자랐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만 누군가가 계속 후원을 해주신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도와주시는지도 몰랐어요. 며느리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모르고 있었다는 거냐?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혜 씨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내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관 쪽으로 향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후원을 해주신 분이니까. 그 순간 정희 씨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이 결혼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당신 아버지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조문객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악역은 이미 죽은 남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느리의 고백이 끝난 후 장례식장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죽은 남편에게 향했거든요. 하지만 정희 씨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걸 몰랐을까? 후원을 해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걸 정말 모를까? 이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결혼 후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너무 잘해주셔서요. 그냥 며느리에게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해주거나 가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는 정말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마치 친아버지처럼요. 이 말을 들으니 정희 씨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유독 잘해줬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당신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어. 네, 그래서 좋은 시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며느리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모든 게 다른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알면서 왜 결혼을 막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에 정희 씨도 궁금했어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봐도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문객 중에 있던 남편의 오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모든 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어. 운명이라고요? 응.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이 말을 들으니 남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자신이 저지른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딸이 아들과 결혼한 것을 일종의 운명적 징벌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정혜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막았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정희 씨는 진짜 분노의 대상을 찾았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끝까지 비겁하게 침묵하며 자신의 죄를 숨긴 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정희 씨는 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이 끔찍한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 씨네 가족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근친혼에 해당하므로 혼인 무효 신청을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아직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며느리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뭐가 되는 건가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정혜 씨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붓딸이 되는 셈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했거든요. 정희 씨는 한참을 생각한 후 답했어요. 너도 나도 한 남자의 거짓말에 인생을 빼앗긴 피해자야. 이 말에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 씨도 함께 울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고 있어.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정희 씨는 정말로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원망스러운 건 끝까지 진실을 숨긴 남편이었거든요. 몇 달 후 정희 씨는 남편의 유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그 아이를 위해 비밀 계좌에 모아둔 돈도 발견했어요.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정희 씨는 그 돈을 그 아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원래 너를 위한 거였으니까. 어머니,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났거든요. 엄마, 저는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야지.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희 씨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아이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한 거였어요. 정희 씨는 혼자 남겨졌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속박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정희 씨는 남편의 묘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이 숨겨온 진실도 그로 인한 상처도 다 정리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당신은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진실과 마주했어. 이제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정희 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아픈 것이지만 거짓말보다는 낫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용기 있는 고백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정희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말이에요. 진실은 늦게라도 반드시 드러나고 침묵은 가장 잔인한 공범이 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진실과 마주하고 그 진실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